자, 저는 웨이브시티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지가 꽤 크죠. 약 54,6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LCT가 6만 제곱미터 조금 넘기 때문에 LCT 부지보다 조금 작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주변에 이편한 세상, 그 다음에 동부 센트럴빌 아파트, 제송역 바로 앞에 있죠. 자,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센텀 리버 SK, 이편한 세상, 센텀 강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이제 고가 랜드마크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 어디 땅값이 많이 오를지, 어디가 좋아질지, 자, 그 주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가격이 좀 반영이 돼서 많이 올랐습니다. 자, 보면 이제 제송동 바로 맞은편에 상업지가 있거든요. 자, 거기가 예전에 컨테이너 부두, 이제 기사님들이 숙소로 쓰는 구축 모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시행사 부지로 다 팔리면서 최근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평당 5천 거래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부지가 다 뜯기고 앞으로 오피스텔 주상복합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정면에 저기 보이시죠? 자, 협성 루나센트럴 해서 벌써 들어온 것도 있고요. 자, 여기는 제송역 바로 맞은편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리고 와우 모텔 저런 거 앞으로 뜯기고 높은 건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뭐 하나 들어와 있네요. 자, 아무튼 제송역 맞은편 상업지 부지로 한번 건너가서 주변 현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송역 앞에 뭐 공사하고 있네요. 뭔가 공원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으로 해서 제가 건너갈 거예요. 현재 루나 오피스텔은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고, 우측편 저런 구축 모텔들은 앞으로 건물이 지어질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해운대 경찰서 뒷블럭까지 해서 한 바퀴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제송역 바로 맞은편에 건너와 있습니다. 자, 스크린 골프 이런 거, 와, 땅 너무 좋다, 맞죠? 이런 땅 옆에 게스트하우스, 이런 땅 상업지 코너 자리, 앞으로 높은 건물로 바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뒷블럭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송동은 단점이 지대가 다 조금 있어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대가 높고, 저 지대 제일 꼭대기에는 법원이 있습니다. 등기소죠, 등기소. 와, 제송주택 저거 뭐고, 와, 굉장히 오래된 맨션이 있습니다. 자, 지금 뒷블럭으로 왔거든요. 뒷블럭은 현재 원룸이 지어진 곳도 있고, 모텔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곳. 이런 땅 너무 좋죠. 메인도로 접해 있고, 뒤쪽으로도 도로에 접해 있고. 자, 그러면 앞쪽으로는 웨이브시티 뷰가 보이고, 뒤쪽으로는 진출입로 확보가 가능한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와, 이런 주택들, 상업지 주택. 자, 이거는 이번에 뭔가 매입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 사유지라고 하네요. 자, 상업지 빈 땅입니다. 역세권에 빈 땅이 있다니. 좌우측에 이런 거는 그렇게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행복빌, 원룸이죠. 이런 데는 원룸, 투룸. 자, 이런 데가 최근에 지어진 오피스텔 같습니다. 굉장히 높게 지어졌다, 맞죠? 상업지라서 그런 겁니다. 상업지 땅. 깜짝이야. 자, 이런 주택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 이 부지를 이거를 매입을 못했나 보네. 오피스텔 건설사에서. 약간 니은자로 건물이 지어져 있네요. 자, 이런 거는 이 주택 주인이 땅을 안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랜드 모텔, 요거까지 싹 다 매입해서 지었으면 네모 반듯하게 지을 수 있었을 건데 조금 아쉽다, 그죠? 자, 정면에 보이는 곳이 해운대 경찰서입니다. 자, 해운대 경찰서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편에 제가 위치해 있고요. 자, 이런 오피스텔이 점점 영구뷰 앞쪽으로는 지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나홀로 아파트인가? 와, 이렇게 높게 지어져 있네요. 코너 자리에 1층에 커피숍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맞은편에 저 땅도 코너 자리 빈 땅이죠. 이런 게 이제 요렇게 지을 수 있다.
상업지는 일조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땅도 마찬가지. 코너 자리 땅도 높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좋다, 나대지 맞죠? 이런 거. 뉴 프린스 호텔 주인의 땅이지 않을까. 한순간에 부자가 됐다, 맞죠? 이거 인사이트를 좀 잘 아셔야 될 게, 자, 이런 뉴 프린스 모텔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사가 아예 안 되는 그런 느낌의 모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이런 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손님 없겠죠? 거의 망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 건물을 최근에 매입했다. 2, 3년 전에 매입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사가 안 된다. 장사가 안 되는데 대출이자가 8%까지 올랐다. 굉장히 위기가 오겠죠. 자, 이런 분들은 건설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조금 더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바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망한 상권, 망한 건물 이런 것들을 건설사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명도를 안 해도 되니까. 이미 망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다 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서면 1번가 이런 데 가보면 망한 곳 제일 끝쪽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땅도 되게 좋다, 맞죠? 저층 중심의 건물, 나중에는 고층 중심의 건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땅은 주변 개발 호재 압력으로 인해서 충분히 높은 건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높은 건물로 바꿀 수 있다는 건 더 많이 쪼개서 지을 수 있다. 쪼개면 쪼갤수록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부동산은 쪼개야 돈이 됩니다. 자, 여기도 상업지고요. 이 도로기점으로 여기도 상업지입니다. 자, 그런데 특징을 혹시 알고 있나요? 상업지인데 상업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쪽 라인입니다. 자, 왜일까? 제가 조금 더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완전 꿀팁인데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자, 이 제우스 노래방 이런 것도 망했죠. 요새 이런 데 안 가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곳은 많이 죽었습니다. 혜태 아이스크림 동부산 영업소. 아,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이런 분이 이 땅을 임차로 안 들어가고 건물을 직접 사서, 땅을 사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사를 했다는 게 이게 완전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주류 총판 남명해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자기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 개발 호재로 인해서 땅값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내가 잘하는 사업을 했을 뿐인데. 자, 아무튼 사업을 해도 이렇게 내 땅에 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망하더라도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보다 솔직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 수익 플러스 부동산 시세 차이까지 얻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도 너무 좋죠.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 땅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저도 이런 주택 너무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와이프가 쉬고 있는데, 자, 이런 데 건물 하나 사서 2층에는 좀 리모델링 해서 제가 직접 살고 거주의 목적으로 뭐 살아보는 거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리모델링만 잘하면 뭐 사는데 지장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애기도 없고 강아지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1층은 와이프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죠. 자, 이거만큼 직주 근접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직주 근접하면서 사업 소득도 얻어가고, 그 다음에 때로는 임대 수익, 때로는 시세 차이까지 얻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자, 아무튼 이 상업지임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 높이 제한이 다 걸려 있어요. 이 상업지는 무조건 높이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높이 지을 수 있는 땅과 높이 못 짓는 땅이 필지별로 다 다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쪽은 조금 높게 못 짓는 땅이다. 하지만 주변 입지가 좋아지고 이런 데가 높게 짓는 땅으로 풀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24m까지 지을 수 있던데 이게 50m까지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변 환경이 굉장히 높은 건물로 바뀌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자, 이건 단지 내 상가인가? 와, 씨. 자, 이런 곳 옛날 소주방 이런 게 아직 있습니다. 자, 이런 데도 높은 건물로 바뀌고 있다. 자, 여기도 오피스텔이 들어오네요. 14층까지. 14층까지 올려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4월에 입주 예정이 되어 있고요. 와, 용적률 보세요. 900%까지 사용이 되었다. 자, 이런 오피스텔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구축 모텔이었을 거예요. 이런 발렌타인 모텔 같은 것이었는데 지금 높은 건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모텔 좋아 보입니까? 이제 자, 이건 구축 모텔 넘버원, 이런 거 나부터 없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조만간입니다. 이미 팔렸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모텔들 현재 이용 가치는 모텔이지만 앞으로
이 땅의 미래 가치는 모텔이 아닌 높은 건물로 탈바꿈할 건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 바로 앞에 웨이브시티와 해운대 신청사가 이전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조금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한 칸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모텔이 굉장히 많다 맞죠? 네, 여기는 상업지 모텔촌입니다. 원룸도 많네요 맞죠? 원룸도 많고 모텔도 밀집되어 있고. 자, 이제 상업지 끝에까지 왔습니다. 자, 이 끝까지도 모텔이 있네요. 자, 그런데 도로 바로 맞은편에는 주거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업지 땅은 높은 건물 짓기 좋겠죠. 자, 왜냐? 주거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현재 그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너서 다시 제송역 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런 편의점 너무 좋다 맞죠? 자, 코너 자리에 이런 상가주택 건물도 있고요. 와, 이런 건물은 물론 좋지만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하에는 이런 커피숍이 있고요. 커피숍이 아니고 다방인가? 다방이 있고 노래방도 있고 재산세 중과 대상이죠. 식당도 있고 바도 있고. 네. 와, 몽골 횟집 저는 차라리 이런 게 훨씬 비싸도 이런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명만 명도하면 되니까. 땅도 넓고 철거할 때 철거비도 적게 들고. 보세요, 건물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모텔을 산다, 건물이 굉장히 높죠. 철거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시행사들한테 팔 땅들은 이렇게 낮은 건물의 코너 자리가 훨씬 좋습니다. 물론 바로 옆에 주거가 붙어 있으면 더 좋고 횡단보도 있으면 더 좋고 맞은편에 신청사가 들어온다, 더 좋겠죠. 네. 자, 이제 도로변 라인으로 해서 모텔촌 제송동 일부를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나요? 저 맞은편에 높은 LCT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LCT 주변으로 해서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지 그걸 먼저 가서 보시고 그 주변과 비슷한 입지에 어떠한 건물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먼저 보고 제송동을 보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건물이 최고가에 거래가 되었는지 이런 걸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이제 유성구, 대전의 유성구 가보면 도안 신도시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안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바로 맞은편에 상업지 모텔촌이 있는데 거기에 땅값들이 폭등했습니다. 왜 폭등했냐? 이런 건설사에 의해서 매매가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바로 맞은편에 최고가를 쳐버리니까 건설사가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그런 비슷한 땅을 매입해서 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땅을 제일 비싸게 팔고 싶다, 그러면 시행사한테 팔아야 됩니다. 왜 시행사는 그럼 비싸게 땅을 사줄 것인가? 그걸 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행사는 이 땅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과 뒤에 땅을 가지고 활용해서 혹은 주변 땅을 싸그리 매입해서 높은 아파트를 지어서 최고가에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진을 남기는 그런 사업 시행사이기 때문에 이 한 필지 한 필지의 땅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뒷필지를 좀 싸게 샀으면 앞필지를 좀 비싸게 사도 되고, 자, 이런 평균 평단가를 맞추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의 아파트 분양 단가표를 보면 거기 안에 토지 매입 비용이라고 있어요. 그 토지 매입 비용을, 토지 지분을 나눠가지고 평당 얼마에 건설사가 이 땅을 매입했는지 그런 공부를 계속 하면서 리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대충 가서 보면 알아요. 그냥 단가표만 봐도 아, 여기 땅값이 얼마인지. 네. 자, 그거는 제가 임장 우리 함께 참여하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쉬운 인사이트거든요. 자, 이제 제송역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이런 건 너무 좋죠. 금호 타이어 코너 자리에 바로 맞은편에 웨이브시티가 들어온다. 아,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는 평당 1억 한다 해도 팔면 안 됩니다. 왜냐? 계속 좋아질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는 부정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웨이브시티 바로 맞은편에 땅, 이런 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딱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른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부 상권도 이렇게 있고요. 웨이브시티 공사하죠. 인부들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에 밥집, 식당들 난리 납니다. 물론 잠시입니다. 잠시 일부 저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3년에서 5년까지는 주변 식당 점심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 달방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약간 높은 가격에 받을 수도 있겠죠. 자, BRT 앞에 이런 땅도 좋네요. 자, BRT가 생기면서 지상으로 이동이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BRT 앞에 있는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장 영상 올려드리면서 그런 사례들까지 앞으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제송역까지. 네. 오늘 임장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